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판례백선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이제 확정되는 채권은 아니죠. 근저당권은 확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주현 변호사, 법무부 디코드 변호사가 평석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정리회사 C의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전에 금전을 대출하여 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들인데 그 등기부상 B가 선순위이고 A가 후순위였습니다. A와 B는 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정리담보권으로 지금은 이제 회생담보권이라고 그랬죠. 옛날엔 정리담보권, 지금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절차를 거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은 A가 178억, B가 23억 원이었다. 그 후 C에 대한 정리 계획이 지금은 이제 회생 계획이죠. 회생 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인가된 정리 계획에 기재된 정리담보권의 명세도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거의 동일하였다. A는 C에 대한 정리 절차에서 정리 계획 9차년도까지 107억 원을 변제받았고 B는 10억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C에 대한 정리 절차는 그 후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이 근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부동산은 합계 70억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경매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B가 정리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어음금 채권 3억 원을 포함하여 근저당을 신고한 26억 원에 대해 1순위로 배당하고 A가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신고한 2순위로 배당, 결국은 이제 채권이 1구만을 배당하게 됐죠.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A는 배당기일에서 B 배당액 중 정리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B를 상대로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 B 배당액 중 정리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 3억 원에 상하는 배당을 감축하고 같은 금액을 A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B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B가 상고하였다. 상고도 기각되었다. 판결 요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는 없다. 문제의 소재.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은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증감 교체되다가 결산기가 도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의 확정은 근저당권 실행이 전제가 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없게 되어 피담보 채권의 확정의 시기는 후순위 권리자의 이해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근저당권의 확정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래 구회사정리법은 물론 채무자회생법에서도 회사정리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나 파산송고가 내려진 경우에 근저당권의 확정 여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결국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도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대상 판결의 논거. 대상 판결은 별다른 논증 없이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심 판결인 광주고등법원 1999년 11월 4일 선고 9구나 5223 판결은 근저당권이 채무자인 회사에 대해 회사의 정리법상의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때부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리회사는 법률관계의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므로 근저당권자 확정되어 담보할 피담보 채권이 특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 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회사 정리 절차에서 정리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정리회사는 그 정리계획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함과 아울러 정리담보권자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의 정리담보권자 표는 회사나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회사 정리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수행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치하였다. 대상 판결 역시 원심 판결과 같은 근거에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가 회사정리 절차 개시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 의무가 확정된다고 본 것으로 짐작된다. 검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이 확정된다는 확정설과 근저당권이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는 비확정설이 대립이 있어 왔답니다. 여기 있죠. 그렇죠? 비확정설은 개시 결정에 의하여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지 않고 근저당권을 존속시킨다면 그 한도에게 여유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이를 이용하여 회생 절차 개시 후 그 사업 경영에 관한 비용 등 공익 채권을 용이하게 차입할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의 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회생 절차 개시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회생 절차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확정설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법률관계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견해는 회생 절차도 청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가 확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류, 비확정설에 의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서도 담보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게 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의 사정으로 자신의 채권이 담보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회생 절차 개시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액이 자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걸로 볼 필요성이 있다.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법률 관계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한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은 중지된다. 또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채무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리인의 선택이 있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처럼 회생 절차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률관계 각 분야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확정 및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며 이건 파산도 다 마찬가지죠.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의결 등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회생계획의 근거가 될 채권이 확정될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거래관계가 당연히 유지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 비확정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 판결은 확정설의 입장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고 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동일한 기본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은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 판결의 취지는 그 후 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8-286994 판결 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 나머지죠. 어떤 점, 좀 덧붙이고 싶은 점. 대상 판결의 회생 절차의 개시가 근저당권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회생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상 회생 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의 태도는 근저당권이 아닌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 양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이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 양도 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끝났네요. 예. 결국은 이제 형석의 제목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로 근저당권이 피담 채무가 확정된다. 확정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파산도 마찬가지겠죠. 파산 선고로 이제 확정된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파산에서는 이제 만약에 임의경매가 됐을 때 임의경매는 이제 뭐 그 근저당권이 이제 별채권이기 때문에 파산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죠. 별채권이니까 뭐 독자적으로 자기가 근저당권을 행사를 하니까 별채권으로서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그래서 확정 여부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파산 채권 신고할 때는 별채권자는 그 부족액을 신고하게 돼 있죠. 부족액을 입증해서 부족액은 파산 채권으로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파산에서는 뭐 근저당권의 확정 문제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에서는 일반 회생이죠. 법인 회생에서는 정리 담보권 지금은 이제 회생 담보권이죠. 회생 담보권 그다음에 회생 채권 바로 개시로 이제 확정되고 그 이후에 담보되는 건 담보 채무는 그 이후에 동일한 권리 당사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더라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리인이 지휘해서 새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라는 확정설의 입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